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오늘 1차 경기부양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는 $1,200의 경기부양현금을 지급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600에서 $200로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1차 때에는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에게만 $500를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을 없애 대학생 자녀들도 경기부양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하던 미국에서 신규 환자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위한 마지막이 될 3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측근 중 하나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노출됐을 위험은 없다고 했지만 최측근 인사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A시 건물 안전국이 현수막을 내건 식당들을 대상으로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려 논란이 된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이 같은 규정을 완화해 단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의 실내 영업이 금지되면서 야외 패리오 공간을 활용하는 타운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리안 바베큐 식당들도 야외 영업을 속속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방요원의 과잉 진압 논란 이후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는 가운데 총격으로 시위대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 가을 열릴 예정이었던 한인축제를 취소한다고 LA 한인축제재단 이사회가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음식 제조업체 3곳에 직장 폐쇄 조처를 내렸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소독제 중 75개 제품들이 메탄올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예산난에 따른 대다수 직원들의 무급 휴가 실시와 이에 따른 업무 중단 시나리오가 일단 9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국제금값이 온스당 $1,900 선을 돌파해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신규 부양책 기대와 실적 발표를 앞둔 핵심 기술기업 주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오전에 구름 끼다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오늘 1차 경기부양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는 $1,200의 경기부양현금을 지급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기존의 주 $600에서 주 $200로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27일 1조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 초안을 선보였습니다. 일명 힐스 액트로 명명된 2차 경기부양책 초안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성인에게 $1,200의 경기부양 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싱글의 경우 연소득 $75,000 이하이면 $1,200 전액을 받게 되고 $75,000 이상부터 $99,000까지는 차감된 액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소득 $99,000 이상은 현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500를 받게 됩니다. 앞서 1차 때에는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에게만 $500를 지급했지만 이번 2차 현금 지급 대상에는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을 없애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이면 무조건 $500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대학생 자녀들도 이번에 경기부양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달까지 실직자들이 받아온 추가 실업수당 $600는 앞으로 주 $200로 삭감해 오는 9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월달 이후에는 각 주정부에서 시스템을 마련해 실직자가 전에 받던 임금의 7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추가 실직 수당을 제공하되 지급 한도를 주 $500까지로 정했습니다. 또 직원이 300명 이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이 50% 이상 급감한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는 2차 PPP 대출을 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음식 제조업체 3곳에 직장 폐쇄 조처를 내렸습니다. 4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의 골든 스테이트 푸드 컵스, 58명의 확진자가 나온 아주사의 SNS 푸드, 50명의 확진자가 나온 커머스의 A 미션 푸드가 폐쇄 조처를 당했습니다. 앞서 37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셧다운 조치를 시행한 의류업체 LA 어페럴은 소독 지침 등 가이드라인 조정 이후 다시 업소를 오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3군데 음식 제조업체의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면서 락다운이나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 등을 다시 시행해야 하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업소와 주측에 예방수칙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회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글렌데일 갤러리아 쇼핑센터가 쇼핑센터 내 식당들이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쇼핑센터 내 주차장에 식탁과 의자를 설치해 식사를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글렌데일 갤러리아 측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실내 몰 자체는 폐쇄된 상태지만 쇼핑몰 내 식당은 영업 중에 있으며 이들 식당들을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선에서 쇼핑몰 주차장에 테이블을 마련해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식당의 실내 영업이 금지되면서 야외 패리오 공간을 활용하는 타운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리안 바베큐 식당들도 야외 영업을 속속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도와 주차장 공간 등을 활용한 야외 패디오 식당 영업이 LA 한인타운에서도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코리안 바베큐 식당들까지 야외 패디오 영업에 가세하면서 손님 유치에 한창입니다. 양식당의 경우 원래 패티오가 구비되어 있거나 주차장이 넓고 야외에서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 야외 영업에 큰 지장이 없으나 코리안 바베큐의 경우 직접 구우면서 즉석에서 서빙해야 한다는 특성상 야외 영업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타운 내 바베큐 식당들이 속속 야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곧 패디오 서빙을 오픈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상태입니다. 타운 내 대표적인 한 식당인 강남회관은 식당 뒤편에 위치한 넓은 주차장을 전부 실외 영업 장소로 개조하면서 12개의 테이블과 조명 시설 등을 구비해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강남회관 이상원 대표는 한식과 일식이 주로 많이 서빙되고 있지만 패티오에 놓인 테이블에서 정식 게스라인을 사용해 코리안 바베큐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손님들이 야외에서 늦게까지 식사하길 원할 경우 문을 늦게 닫는 등 손님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실내에선 250석을 받을 수 있지만 야외 테이블은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선 효과를 많이 누리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밖에 파킹 야외는 지금 몇몇 개밖에 없으니까 야외에서 하는 것은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프라핏보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예요. 이건 프라핏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을 계속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찾아주시는 거 너무 고맙죠. 이처럼 타운 내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다시 손님들을 받기 시작한 바베큐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그릴을 밖으로 가져와 이전처럼 야외에서도 즉석 코리안 바베큐를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야외 패디오 공간이 한정돼 있어 예전처럼 손님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늘면서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바베큐 전문 식당의 경우 팬데믹 이후 일부 투고 서비스를 실시해왔지만 특성상 투고 손님이 많지 않아 실내 영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차츰 야외 영업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대부분 바베큐 식당들은 예전과는 달리 낮 시간 영업은 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만 손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야외 식당들이 늘어나고 코리안 바베큐까지 야외에서 먹을 수 있게 되면서 타운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풍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실직 상태가 된 타운 내 20대 한 시민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동안 힘들었는데 밖에 나가 식사라도 할 수 있게 돼서 조금이나마 답답한 것이 풀리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야외 식당 풍속도는 가주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패세디나와 오렌지 카운티의 명소에서는 차도나 인도를 한시적으로 폐쇄해 야외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글렌데일 갤러리아에서도 쇼핑몰 내 주차장에 테이블을 설치해 손님들이 야외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 이사회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올 가을 LA 한인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한인축제재단 이사회는 오늘 임시이사회를 열고 올 10월 8일부터 11일 사이 열릴 예정이었던 제47회 LA 한인축제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부득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 사이에 48회 LA 한인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제 취소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부스 입점을 위해 소정의 계약금을 지불한 분들에게는 2주 이내에 계약금 일체를 돌려주기로 했으며 올해 예약한 부스를 내년 48회 LA 한인축제 부스로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축제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해달라고 밝혔습니다. LA시 건물안전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투고 영업 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시당들 대상으로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려 논란이 된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이 같은 규정을 완화해 단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건물안전국에 퍼밋 없는 현수막 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식당들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스튜디오시리에 위치한 크레이브 카페는 지난달 업소 앞에 투고 및 배달이 가능하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시 건물안전국으로부터 식당 앞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356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건물안전국은 식당이 LA시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퍼밋 없이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벌금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자 가세티 시장은 업주들을 지지하며 해당 사례에 포함되는 업주들에 대한 모든 벌금을 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속 도움이 절실한 업소들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 속 일시적으로 현수막을 내걸 때 필요한 요인인 퍼밋을 면제하고 그간 부과된 벌금도 취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소독제 중 75개 제품들이 메탄올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드 알코올이라고 불리는 메탄올을 사용할 경우 영양소 결핍 현상과 독성 때문에 시신경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으며 메탄올로 손을 소독한 후 눈을 만지게 되면 시신경이 손상돼 눈까지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메탄올 성분 손 소독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 시야 흐려짐, 발작, 혼수 상태, 신경 파괴 등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FDA는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며 메탄올 성분 손 소독제 사용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FDA가 리콜 명령을 내린 메탄올 성분이 들어있는 손 소독제 리스트는 대표적으로 글로벌스 블루맨, DDI, 리얼클린 등의 제품이 있으며 FDA 웹사이트 fda.gov를 통해 메탄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예산난에 따른 대다수 직원들의 무급 휴가 실시와 이에 따른 업무 중단 시나리오가 일단 9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8월 3일부터 전체 직원의 약 70%에 대해 무급 휴가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일단 8월 31일까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민서비스국이 직면해 있는 심각한 예산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의회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의회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제시카 콜린스 이민서비스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5월 중순 연방의회에 $12억 달러의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8월 3일부터 최소한 13,000명에서 최대 19,000명까지의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연방의회가 이민서비스국에 대한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는 보장은 없어 오는 8월 31일 예정된 무급 휴가 계획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또다시 이민 심사가 상당 기간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 나스닥의 오프닝 벨을 울렸습니다. 출범 4주년을 앞두고 뱅크 오브 호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나스닥 거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격으로 이루어졌으며 나스닥 웹캐스터와 뉴욕타임스 스퀘어의 나스닥 타워 전광판을 통해 중계됐습니다. 케빈 린 행장은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뱅크 오브 호프는 전국적인 플랫폼과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투자와 뱅크 오브 호프 팀의 헌신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건전한 조직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오랜 저력과 강한 자본력을 통해 현재의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고 주주와 커뮤니티의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 윌셔 카운터가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대한항공 측은 오늘부터 LA 한인타운 인근 1813 윌셔 블루바드에 위치한 대한항공 윌셔 발권 카운터의 운영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관련 문의는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전화 800-438-5000번, 800-438-5000번 또는 웹사이트 www.koreanair.com을 통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의 새 의과대학 카이저 퍼머넌트 버나드 제이 타이슨 메디컬 스쿨이 오늘 패사데나에 개교했습니다. 50명의 신입생을 일기생으로 해서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월터 해리스 부총장은 이 시기에 학교를 오픈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수업은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 메디컬 스쿨의 신입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되며 의료보험도 전액 지원받습니다. 학교 측은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까지 학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은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곧바로 LA와 웨스트 LA, 다우니 지역에 위치한 카이저 병원 의사들과 함께 실습 교육에 들어갑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하던 미국에서 신규 환자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일간의 평균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6만 6천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수치이긴 하지만 최근 11세 가장 낮은 것입니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지로 꼽히는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주의 신규 환자 추이를 보면 좀 더 뚜렷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주도하던 이들 주에서 최근 7일간의 평균 신규 환자의 증가세가 멈추거나 소폭 감소한 것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여전히 평균 신규 환자가 1만 명을 넘지만 정점을 지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만 명을 넘던 텍사스주의 평균 신규 환자도 8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애리조나주도 4천 명에 근접하던 평균 신규 환자가 2천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난달 말 이들 주에서 술집을 문 닫거나 술집에서 음주를 금주하는 등 경제 재개를 일부 후퇴시키는 조치를 내린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립니다. 또 텍사스주에서는 이달 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데비 벅스 조정관도 지난 24일 이들 3개 주와 캘리포니아주를 가리켜 우리는 지난 4주간 어려움을 겪은 이 주요 4개 주에서 일부 평탄화하는 것을 이미 보기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런 안정화 추세가 계속 지속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재선 경고 등이 켜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15만 명을 넘긴 상황에서 백신 개발로 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측근인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모리스빌에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향한 곳은 후지필름 바이오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선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개발과 제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초고속 작전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고속 작전은 백신 대량 공급을 위해 미 정부가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The Moderna vaccine has officially entered phase 3 already, and that's phase 3 clinical trials, the final stage before approval.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in terms of speed.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최근 백신 개발에 집중된 것은 코로나19 대응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로 지지율 반전을 노린다는 재선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40만 명, 사망자는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렸습니다. 백악관 고위당직자로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No, I haven't seen him lately. I heard he tested. Yeah, I have not seen him. I'm calling him later. 하지만 최근 부통령실 대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여자친구, 여기에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감염되면서 미 최고 수뇌부도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은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위한 마지막이 될 3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뉴욕에 사는 멜리사 하팅 씨가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위한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의 3단계 임상시험 주사를 맞습니다. 모더나는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의 미정부 지원금을 받아 미 보건당국과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My husband is a police officer, so we're all on the front lines and can be easily affected by it. So doing our part to eradicate it is very important to me. 모더나는 특히 일상 이상과는 달리 미 전역 89개 도시에서 무려 3만 명의 건강한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3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절반은 백신을 2차례 접종받고 나머지 절반은 소금물로 만든 가짜약 플라시보를 투여받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지금까지 1, 2단계 임상시험 결과 피시험자들에게서 커다란 부작용 없이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I didn't experience any major side effects. The only one that I had was a soreness in my arm for the next day. 이번 3상 시험은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마지막 시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hese vaccines have been fast-tracked, so it is a shorter time frame than would be for a regular vaccine, but we still need to make sure that the vaccine is going to be safe and effective. 모더나는 성명을 통해 내년부터 연 5억 회 투여분에서 최대 10억 회 투여분까지 백신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상까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3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CNBC 방송은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의 제약사들이 이달 들어 브라질 등지에서 소규모 3상 시험을 시작한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방요원의 과잉 진압 논란 이후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는 가운데 총격으로 시위대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위대가 차량 한 대를 사이에 두고 행진하던 중 총성이 울립니다. 차량 운전자가 다가오던 남성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시위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고 총을 맞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도 인종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시위대 5천여 명이 행진하던 중 일부가 공사장 트레일러에 불을 지르고 가게 창문을 깨트리자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과격 시위자 45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 요원이 파견돼 과잉 진압 논란이 빚어졌던 포틀랜드시에는 58일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가 연방 요원이 주둔하고 있는 연방법원 앞에서 철수를 요구하며 과격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섬광탄을 터뜨리고 체류가스를 뿌리며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 밖에 콜로라도주에서도 시위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조지아주도 폭력 시위와 강제 진압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방 요원 파견에 따른 폭력 충돌이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잠잠하던 시위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열일곱 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수와 수출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인다며 지금이 경제 반등의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대침체로 쉽지 않지만 수출 기업 지원과 한국판 뉴딜 등을 포함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로 집계되면서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올해 전체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정이 나은 편이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 같은 선방이었다면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기를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것이 국민의 삶에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국내 관광이 활력을 되찾고 있고 올레드, 휴대폰 부품 등의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지금이 경기 반등의 적기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수출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수출 회복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경제 성장 회복에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성공적인 방역을 바탕으로 한 발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혀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다면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은 수사와 인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인데 검찰 내부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 권한의 대폭 축소입니다. 총장의 가장 핵심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고 권한을 권역별 고등검찰청장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선 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에 총장이 직접 관여할 수 없게 하라는 겁니다. 이에 맞춰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대신 고검장들을 상대로 직접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들.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총장 의견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총장은 인사위에만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바꿔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으로 다양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와 인사에서 모두 손을 떼라는 의미인데 개혁위는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나 제19 감싸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남용을 하게 되면은 경찰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당장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국 고검장들을 상대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뜻이라는 비난과 함께 검찰 인사 의견을 듣도록 권고한 검찰 인사위도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정치 권력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중년에 사고 능력이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팀은 2,700여 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50세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사고력 테스트를 연구 시작 시점과 5년 뒤에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이 있는 사람의 7.5%,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10%, 흡연자의 거의 8%에게서 정신력 감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와 인종, 교육, 그리고 다른 인자들을 고려한 후 결과는 흡연자들은 정신력 감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65%가 더 높았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87% 더 높았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3배가 높았습니다. 연구팀의 정신의학, 신경학 및 역학과 교수인 크리스틴 야페 박사는 흡연뿐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병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불과 5년의 짧은 인지능력 감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페 박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고와 기억력의 가파른 하락을 막기 위해 중년에 수정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흡연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하나 이상의 심혈관계 위험 요소를 가진 중년의 성인들은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구에서는 놀랍게도 비만으로 간주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인지력 감퇴 위험이 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신규 부양책 기대와 실적 발표를 앞둔 핵심 기술기업 주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14.88포인트, 0.43% 상승한 26,584.7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3.78포인트, 0.74% 오른 3,239.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3.09포인트, 1.67% 상승한 1,536.2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부양책 논의와 주요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증시에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애플과 아마존, 구글 등 굵직한 기업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증시가 강한 가운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이날도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가파른 달러 약세와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이 금 가격을 밀어올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61% 올랐고 금융주는 0.81%가 하락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오늘 온스당 1,900달러 선을 돌파해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8% 급등한 1,93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4일 온스당 1,897.50달러로 마감해 종가 기준으로 9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 거래일 연속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6일 세워진 1923.70달러의 장중 최고가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 장중 최고가는 1941.90달러를 찍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와 달러 약세 현상의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의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폐쇄를 주고받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도 그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달러 약세에 힘입어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 상승한 41.7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0.39% 오른 43.5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과 관련해 재택근무 허용 기간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적어도 내년 7월까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IT 업체 중 재택근무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구글이 처음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직원들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무실에 나올 필요가 없는 직무에 대해 자발적인 재택근무
옵션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차이 CEO는 또 이번 조치가 앞으로 12개월간 직원들이 업무와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는 일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구글 내 고위 임원단 모임인 구글 리드에서 재택근무 연장을 논의한 뒤 피차이 CEO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차이 CEO는 또 메모에서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42개 사무실을 다시 문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앞서 대부분 직원이 올해 말까지 재택근무를 하되 일부 직원은 좀 더 일찍 사무실로 출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 근무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 기업 중 하나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CNN은 풀이했습니다. 또 이런 움직임이 다른 기업체로도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는 오전 한때 흐리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는 날씨 패턴이 계속 이어지겠고 예년 기온을 밑돌았던 지난주와는 달리 낮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해 특히 금요일과 주말인 토요일은 곳에 따라 반짝 더위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5도, 6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7도, 60도,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린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지만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3도입니다. 열일곱 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